제62회 부관에서 양회와 구패의 목을 베고 낙성에서 황춘과 위연이 공을 다투다. 이때 장소가 계책을 올렸다. 아직 군사를 동하지 마십시오. 만약 군사를 일으키는 날에는 조조가 다시 올 것입니다. 글 2통을 써서 한 통은 유장에게 보내시되 유비가 동우와 결탁해서 함께 서천을 취하려 한다 하여 유장으로 하여금 마음의 의혹을 품어 유비를 치게 하시고, 또 한 통은 장로에게 보내시되 군사를 내어 형주로 나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유비로 하여금 숨이 상응할 수 없게 한 뒤에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치면 가히 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순건은 그의 말을 조차 곧 사자를 두 곳에 떠나보냈다. 한편 현덕은 가맹관에 오래 체류하는 동안 민심을 크게 얻었다. 공명에게서 문득 글얼이 와서 손부인이 이미 동으로 돌아간 것을 알았고, 또 들으니 조조가 군사를 일으켜서 동호의 유수를 범했다고 한다. 그는 팡통을 보고 물었다. 조조가 손권을 치는데 조조가 이기나 손권이 이기나 반드시 형주를 취하려 들 것이라.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주공은 근심 마십시오. 공명이 거기 있으니 요량하건대 동호에서 감히 형주를 범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주공께서는 유장에게 글을 보내시되 조조가 손권을 침으로 손권이 형주로 구원을 청해왔다. 우리는 손권과 이와 입술의 관계인지라 서로 구원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장로는 제 땅이나 지키고 앉아있을 도적이니 제 감히 와서 경계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라. 내 이제 군사를 이끌고 형주로 돌아가 손권과 만나서 함께 조조를 치려고 하나 다만 군사가 적고 양식이 부족하니 어찌하겠는가. 바라건대 동족의 정의로서 정예병 3-4만 명과 군량 10만 공만 속히 내어 도와주되 부디 낭패 않게 하시오 하고 이쯤 말씀하셔서 만약에 군마와 전량을 얻거든 그때 다시 의논하기로 하지요. 현덕은 그 말을 좇아서 사람을 성도로 보냈다. 사자가 관 앞에 이르니 양회와 구패가 이 일을 알고 구패는 관을 지키고 양회는 사자와 함께 성도로 들어가서 유장을 보고 현덕의 서신을 올렸다. 유장은 서신을 보고 나서 양회에게 어찌하여 사자와 함께 왔느냐고 물었다. 양회가 아랜다. 네 서신 때문에 온 것입니다. 유비가 서천에 들어온 뒤로 은덕을 널리 베풀어 민심을 거두고 있으니 그 속뜻이 심히 좋지 못합니다. 이제 군마와 전량을 달라고 하는데 결코 주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에 도와주신다면 이는 바로 장작을 불에 넣는 격입니다. 내가 현덕과 형제의 정이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지 않는단 말인가. 유장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한 사람이 나서며 간했다. 유비는 효웅이라 촉당에 오래 머물게 하고 보내지 않으면 이는 버물로와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군마와 전령을 주어서 돕는다면 범에게 날개를 붙여주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보니 그는 곧 영릉의 증양 사람으로 성은 유요, 이름은 파요, 자는 자초다. 유장이 유파가 하는 말을 듣고 주저주저하며 결단하지 못하는데 또 황권이 자꾸 간한다. 유장은 마침내 노약군 4,000명과 쌀 10,000곡을 내기로 하여 사자에게 글을 주어 현덕에 고하게 하고 양회와 구패로 하여금 관을 굳게 지키도록 했다. 유장의 사자가 가맹관에 이르러 현덕을 보고 회답 서한을 올리니 현덕이 대로하여 내가 그를 위해 도적을 막느라 이처럼 마음을 쓰며 고생하는데 재물을 쌓아놓고 주기를 아끼니 어떻게 장병들로 하여금 목숨을 바쳐 싸우게 하겠는가 하고 회답 서한을 북북 찢어버리고 크게 꾸짖으며 일어난다. 사자는 그 자리로 도망쳐서 성도로 돌아가 버렸다. 방통이 현덕을 보고 말했다. 주공께서 이니만 중히 여기시다가 오늘은 그로를 찢고 역증을 내시니 전일의 정의는 다 버리신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소. 헌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겠소?
제게 3가지 계책이 있으니 주공께서 좋으신 대로 선택해 행하십시오. 그 계책이 어떤 것들이오? 이제 곧 정의병을 뽑아서 주야로 진군하여 성도를 엄습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양회와 고패는 초기 명장이라 각기 강병을 거느리고 관을 지키고 있는 터입니다. 주공께서 거짓으로 형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내면 두 장수가 필연 전송하러 나올 것인데 그때 사로잡아 죽이고 관을 빼앗아서 먼저 부성을 취한 다음 성도로 향하는 것이 중책이요. 백제성으로 물러가 밤도와 형주로 돌아가서 천천히 도모하는 것이 하책입니다. 만약에 생각을 결단하지 못하고 이대로 계시다가는 아주 궁지에 빠져서 벗어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군사의 상책은 너무 급하고 하책은 너무 느릴진데 중책이 느리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으니 가히 행할만 하오. 현덕은 이에 글어를 써서 유장에게 보내되 다만 이르기를 조조의 영을 받아 그의 부장 악진이 군사를 거느리고 청리진에 이르렀으나 여러 장수가 그를 대적하지 못하므로 내가 친히 가서 막으려고 미처 만나보지 못하고 글로써 하직을 표하노라 했다. 그러리 성도에 이르자 장송은 유현덕이 형주로 돌아가려 한다는 말을 진실이라 여겨 서찰을 써서 사람을 시켜 현덕에게 보내려 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의 친형 광한 태수 장숙이 찾아왔다. 장송이 편지를 소매 속에 감추고 형을 모시고 이야기하는데 아우의 기색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장숙은 마음에 의욕을 품었다. 장송이 술을 내다가 형과 함께 마시는데 술잔을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 소매 속의 편지가 땅에 떨어진 것을 장숙의 종자가 주었다. 자리를 파한 뒤에 종자가 그 글어를 장숙에게 바쳐서 장숙이 펴보니 내용이 대강 다음과 같다. 송이 앞서 황숙이 아랜 바는 결코 허망한 말씀이 아닌데 어찌하여 지체하고 나오지 아니하십니까? 역으로 취해서 순리로 지키는 것은 옛사람이 귀히 여기는 바라. 이제 대사가 손안에 들어있는 시각에 어찌하여 이를 버리시고 형주로 돌아가려 하시나이까? 송은 듣고 그저 막연할 뿐입니다. 그러리 이르는 날로 속속히 진병하십시오. 송이 내응하리니 행여나 스스로 이를 그르치지 마옵소서. 장숙은 보고 나서 크게 놀라 내 아우가 멸문당할 짓을 하고 있으니 내가 고변을 안 할 수 없다 하고 그 밤으로 들고 가서 유장에게 보이고 아우 장송이 유비와 더불어 공모하며 서천을 바치려 하고 있음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유장은 대로하여 내가 평시에 저를 박대한 적이 없는데 쟤 어찌하여 모반하려 하느냐 하고 영을 내려서 장송의 온 가족을 잡아 저자에내다 모조리 목을 베게 했다. 후세 사람이 이를 탄식하여 지은 시가 있다. 한 번 훑어보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천하의 드문 재주. 천기가 한 장 글로 누설될 줄 뉘이 알았나. 현덕이 왕업 일으킴을 미처 못 보고서 먼저 성도에서 피로 옷을 물들였네. 유장이 장송을 베고 나서 문무 관원들을 모아놓고 물었다. 유비가 내 기업을 빼앗으려더니 장차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를 지체해서는 아니 되겠소이다. 이 길로 곧 각처 관에게 영을 돌리시되 군사수를 늘려서 파수하고 형주 병사를 1인 1기도 관 안에 들지 못하게 하라 이르십시오. 하고 황권이 권해서 유장은 그 말을 조차 밤도와 각처 관에게 경문을 돌리게 했다. 한편 현덕은 군사를 거느리고 부성에 이르러 먼저 사람을 부수관으로 보내서 양회와 고패에게 관에서 나와 작별하기를 청하게 했다. 두 장수가 이 말을 듣고 서로 상의했다. 현덕이 이번에 어쩌자는 것일까? 양회가 묻자 고패가 현덕은 죽을 것이네. 우리가 각기 몸에 칼을 품고 가서 작별하는 자리에서 저를 질러 죽여 우리 주공의 후원을 없애도록 하세. 라고 말해서 양회는 그 계교가 아주 묘하군. 하고 두 사람이 단지 수행 군사 200명만 데리고 현덕을 배웅하러 관에서 나가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관에 남겨두었다.
이때 현덕의 대군이 부수에 이르렀는데 방통이 마상에서 현덕을 보고 양회와 고패가 만약에 흔쾌히 온다면 반드시 대비해야 하고 만약에 저희가 오지 않는다면 곧 군사를 일으켜서 관을 뺏되 이를 더디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호련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더니 마을 앞에 수자기를 쓰러뜨린다. 이게 무슨 조짐인가? 이는 경고입니다. 양회 고패 두 사람이 필연 자객질을 할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단단히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덕은 곧 몸에 두꺼운 갑옷을 입고 친히 보검을 허리에 차고 대비했다. 그러자 사람이 고하되 양회와 고패 두 장수가 전송하러 나왔다고 한다. 현덕이 영을 내려 군마를 멈춰 세우니 방통은 위원과 황충에게 분부한다. 관에서 온 군사가 얼마가 되든 간에 마병이건 보병이건 한 놈도 놓아보내지 마시오. 두 장수는 영을 받고 물러갔다. 양회와 고패가 각각 몸에 칼을 감추고 200명 군사를 데리고서 양을 끌며 술을 날라 바로 군전에 이르렀는데 현덕 군사에 아무 준비가 없는 것을 보자 저희 계교에 속았으리라 생각하여 심중에 은근히 기뻐했다. 안으로 들어가 장하에 이르러 보니 현덕이 방통과 함께 장중에 앉아있다. 두 장수는 예를 차려 황수께서 이번에 멀리 회군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특히 박한 예물이나마 갖추어 전송차 왔나이다. 하고 술을 따라 현덕에게 권했다. 현덕이 두 분 장군이 관을 지키시느라 수고가 적지 않은 터이니 이 잔을 먼저 드시오. 라고 하여 두 장수가 술을 마시고 나자 그는 다시 내가 비밀히 두 분 장군과 상의할 일이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다 물러가거라. 하고 분부해서 그들이 데리고 온 200명 군사를 모조리 중군장에서 쫓아낸 다음에 여봐라, 두 도적을 잡아라. 하고 호령했다. 장막 뒤로부터 유봉과 관평이 소리에 응해서 나온다. 양회와 고패는 급히 항거하려 했으나 그럴 겨를이 없었다. 유봉과 관평은 각기 한 사람씩 사로잡았다. 내 너희 주인과 동종 형제인데 너희 두 놈이 어찌하여 공모하고 우리 사이를 이간하느냐? 현덕은 호통하고 방통이 좌우를 꾸짖어 그들의 몸을 뒤지게 하니 과연 칼이 한 자루씩 나온다. 방통은 곧 두 사람을 참하라고 호령했다. 그러나 현덕이 주저하며 결단하지 못했다. 방통은 그를 보고 두 놈의 본의가 주공을 모살하려 한 것임에 죽여도 오히려 부족한 대죄입니다. 하고 도부수를 꾸짖어 양회와 고패를 장전에서 참해버렸다. 이보다 앞서 황충과 위원이 200명 종자들을 한 명 놓치지 않고 모조리 잡아놓았던 터라 현덕은 그들을 불러들여 각각 술을 주어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다음 양회와 고패가 우리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또 칼을 몸에 품고 들어와서 나를 찌르려 하기에 목을 벤 것이다. 너희들이야 아무 죄가 없으니 놀랄 것 없다. 하고 이르니 모든 무리가 절하여 살해한다. 그때 방통이 말했다. 너희는 우리 군사를 인도에 가서 관을 취하게 하라. 그러면 큰 상을 내리리라. 그들은 모두 응낙했다. 이날 밤에 200명은 앞에 서고 대군이 그 뒤를 따르는데 앞선 군사들이 관 아래에 이르러 두 장군이 급한 일이 있어 돌아오셨으니 빨리 관문을 열라. 하고 외치니 성 위에서는 저희 편 군사라 즉시 관문을 열어주었다. 대군은 일시에 밀고 들어가서 칼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부관을 얻었다. 서촉 군사가 모두 항복한다. 현덕은 큰 상을 내리고 곧 군사를 나누어서 관의 전우를 파수하게 했다. 그 이튿날 공청에 군사들을 호귀하는 연석을 배설했는데 현덕이 술에 취해 방통을 돌아보며 한마디 한다. 오늘 이 모임이 가히 즐겁지 아니한가? 남의 나라를 치고서 즐기는 것은 인의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 취할 바가 아니옵니다. 내 들음에 옛적에 무왕이 줄을 치고 풍류를 지어서 전공을 표시했다던데
이것도 인자의 도에 어긋났다고 할까. 공의 말이 도리에 맞지 않는 걸. 빨리 물러가게나. 방통이 크게 웃고 일어나자 현덕은 좌우의 부축을 받아 후당으로 들어갔다. 현덕은 그대로 잠들어 밤중이야 술이 있겠는데 좌우가 그에게 방통을 쫓던 말을 고하니 현덕이 크게 후회했다. 이튿날 아침 일찍이 현덕은 옷을 입고 당상에 나가서 방통을 청해오라 하여 사죄했다. 어제는 술에 취해 말을 함부로 했으니 부디 마음에 두지 마시오. 방통이 태연히 웃었다. 현덕이 다시 어제 말은 내 다 실수였소 하고 말했다. 군신이 함께 실수를 했는데 어찌 주공뿐입니까? 방통의 말에 현덕 또한 크게 웃었다. 그들 사이는 이전과 같았다. 한편 유장은 현덕이 양회와 구패 두 장수를 죽이고 부건을 빼앗았다는 말을 듣고 대경실색했다. 오늘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줄을 누가 알았으랴. 그는 곧 문무관원들을 모아놓고 형주 군사를 물리칠 방책을 물었다. 황권이 나서서 아랜다. 밤도와 군사를 보내서 낙현에 주둔하고 성도로 들어오는 길목을 막게 하시면 유비에게 비록 정예병과 맹장이 있더라도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유장은 드디어 유계, 영포, 장임, 등연 내장수로 하여금 5만 대군을 거느리고 밤도와 가서 낙현을 지켜 유비를 막게 했다. 내장수가 행군하는 길에 유계가 세 사람을 보고 말했다. 내 들음에 금병산의 도호를 자허상인이라는 한 이인이 있어 사람의 생사 귀천을 한다고 합디다. 우리가 오늘 금병산을 지나게 되니 한번 가서 물어보는 것이 어떠하오? 대장부가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막으러 가는 터에 사냐에 숨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물을 일이 무엇이오? 하고 장임이 말했으나 유계는 그렇지 않소. 성인께서도 지성지도는 먼저 할지어다 라고 하셨으니 우리 한번 고명한 사람에게 물어서 흉을 피하고 길로 나가도록 합시다. 하고 고집해서 네 사람은 5, 60길을 거느리고 산 아래로 갔다. 나무꾼에게 길을 모르니 높은 산머루타기를 가리키며 그곳이 곧 자허상인이 거처는 곳이라고 일러주었다. 네 사람은 산 위로 올라가서 암자 앞에 이르렀다. 동자가 나와서 맞으며 그들의 성명을 물은 다음에 암자 안으로 안내했다. 보니 자허상인이 방석 위에 앉아 있다. 네 사람은 절을 하고 그에게 앞일을 물었다. 빈도는 세상을 버린 사람인데 어찌 길흉화복을 알겠소? 자허상인이 딱 잡아떼었으나 유계가 제3절하고 물으니 그제야 동자에게 분부해서 지피를 가져오라 하여 글 8구를 써 유계에게 주었다. 그 글은 다음과 같다. 좌편의 용, 우편의 봉이 서천으로 날아든다. 봉의 새끼 땅에 떨어지고 와룡은 승천하네. 하나 얻고 하나 잃으니 천수가 당연하다. 기밀을 알아보아 구천으로 가지 말라. 유기가 우리 네 사람의 운수는 어떠합니까? 하고 묻자 자허상인이 말했다. 정한 운수에서 도망치기 어려운데 다시 물을 일이 무엇이오? 유계가 다시 물어보았지만 상인은 눈을 지그시 감고 흡사 잠든 것처럼 아무 대답이 없다. 네 사람은 산에서 내려왔다. 유계는 신선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소 하고 말했으나 장임은 그건 미친 늙은이요. 그 말을 들어서 무슨 유익할 때가 있단 말이오. 하고 퉁을 준다. 네 사람은 다시 말을 타고 달려 낙현에 이르자 군사를 나누어 각처 요회를 맡기로 하는데 유계가 먼저 말했다. 낙성은 성도의 울타리라 그곳을 잃으면 성도를 보존하기 어렵소. 그러니 우리 네 사람이 함께 의논해서 두 사람은 성을 지키고 두 사람은 성 밖으로 나가 산을 의지해서 험한 곳에 영체 둘을 세워 적이 성 가까이 다가들지 못하게 합시다. 그 말에 응해서 영포와 등연이 우리가 가서 영체를 세우겠습니다. 하고 자원에 나선다. 유계는 대단히 기뻐하며 군사 2만 명을 나누어 영포와 등연에게 주어
성에서 60리 떨어진 곳에 영체를 세우게 하고 자기는 장임과 더불어 낙성을 지키기로 했다. 이때 현덕은 이미 부수건을 얻고 다시 나아가 낙성을 취하려고 방통과 상의하는데 사람이 고하되 유장이 내장수를 보내서 그날로 영포와 등현이 2만군을 거느리고 성에서 60리 떨어진 곳에 대체 2개를 세워놓았다고 한다. 현덕이 여러 장수를 모아놓고 물었다. 누가 감히 2 장수의 영체를 쳐서 첫 공을 세울 것인가? 노장 황충이 소리에 응해서 자원한다. 이 늙은 것이 한번 가보겠소이다. 그럼 노장군이 본부 인마를 거느리고 낙성으로 가되 만약에 영포와 등연의 영체를 수중에 넣는다면 중상을 내리리다. 황충이 크게 기뻐하며 즉시 본부 병마를 거느리어 하직하고 떠나려 하는데 호련 장하의 한 대장이 나선다. 노장군은 연세가 많으신데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소장이 재주는 없으나 가기를 원합니다. 현덕이 보니 바로 위연이다. 황충이 말했다. 내 이미 장명을 받았는데 자네 어찌 감히 가로채려고 하느냐? 노장께서 힘가지고 자랑은 못합니다. 내 들음에 영포와 등현은 초계 명장인데 혈기방장하다 하니 아마도 노장군으로서는 당해내지 못하리다. 주공의 대사를 그르치시고 말 것 같아서 내가 대신 가겠다는 것이니 원래 호위에서 하는 말이지요. 자네가 나를 늙었다고 하니 나하고 무예를 겨루어 보겠는가? 주공 앞에서 겨루어 봅시다. 그래서 이긴 사람이 가기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황충은 뚜벅뚜벅 섬돌 아래로 내려가며 부하에게 분부한다. 칼을 가져오너라. 이 광경을 보고 현덕이 급히 손을 내젓는다. 안 돼요. 내가 군사를 거느리고 서천을 취하려 하매 그대들 2 사람의 힘만 믿는 터인데 2 호랑이가 서로 다투고 보면 반드시 하나가 상해서 내 대사를 그르치고 말 것이오. 내 그대들에게 권하는 바이니 부디 다투지 마시오. 방통도 나서서 말린다. 2 사람이 서로 다툴 것 없어. 지금 영포와 등현이 영체 2를 세워놓고 있으니 2 사람이 본부 군마들을 거느리고 가서 각기 한 채씩 치기로 하되 먼저 빼앗아 얻는 자로 첫째가는 군공을 세운 것으로 쳐주겠소. 이렇게 말하고 그는 몫을 지어주되 황충으로는 영포의 영체를 치게 하고 위연으로는 등연의 영체를 치게 했다. 2 사람이 각기 명을 받고 물러가자 방통이 현덕을 보고 이 2 사람이 가면서 또 노상에서 다투기가 쉬우니 주공께서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접응하시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하고 말해서 현덕은 방통을 남겨두어 성을 지키게 하고 자기는 유봉, 권평과 함께 5,000군을 거느리고 뒤따라 나가기로 했다. 한편 황충은 영체로 돌아오자 영을 전해서 사경에 밥을 짓고 오경에 집결하고 날이 밝자 출발하여 좌편 산골짜기로 길을 잡아 나가라 했다. 이때 위연이 몰래 사람을 시켜서 황충이 언제 떠나나 소식을 알아보게 했더니 탐지하러 갔던 자가 돌아와 고한다. 새벽 4경에 밥을 짓고 5경에 기상한다고 합니다. 위연은 은근 기뻐하며 수하 군사들에게 분부하여 2경에 밥을 짓고 3경에 기병해서 날 밝을 때는 등연의 영체까지 도착하게 하라 했다. 군사들은 영을 받자 모두 배불리 먹고 든든히 차린 다음 말의 목에서는 방울을 떼고 사람의 입에는 나무 토막을 물리고 길을 말아 갑옷에 싸서 가만히 기습하러 나섰다. 3경을 전후해서 영체를 떠나 앞으로 나가는데 위연이 마상에서 다시 생각하기를 단지 등연의 영체만 가서 친다면 장할 것이 뭐 있나. 그보다는 먼저 영포의 영체를 가서 치고 싸움에 이긴 군사를 돌려 등현의 영체를 치면 2 공로가 다 내 것이 될 게 아닌가 하고 즉시 마상에서 영을 전해 군사들로 하여금 모조리 좌편 산길로 들어가게 했다. 이리하여 동이 틀 무렵 영포의 영체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다다랐는데 위연은 이곳에서 군사들을 잠시 쉬게 하고 진과 북, 기치와 창검을 다 버려 세우게 했다. 그러나 길에 깔아둔 군사가 어느 틈에 이것을 탐지해서 나는 듯이 영체로 돌아가 고해
영포는 벌써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다. 일성포성의 삼군이 일시에 말에 올라 지쳐나온다. 위원은 칼을 들고 말을 달려 마주 나가서 영포와 싸웠다. 두 장수가 서로 어울려 싸우기 30합에 이르렀을 때 서천 군사가 두 길로 나누어서 형주 군사를 엄습해 들어왔다. 형주 군사는 밤새 행군해 오느라 사람이나 말이나 다 지쳐서 막아내지 못하고 몸을 돌려 달아났다. 위원도 등 뒤에서 전열이 흐트러져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자 영포를 버리고 말을 돌려 달아났다. 그 뒤로 서천 군사들이 쫓아와서 형주 군사는 대패했다. 위원이 말을 달려 오리도 채 못 갔을 때 산 뒤로부터 북소리가 천지를 신동하며 등연의 일표군이 산골짜기에서 길을 막고 나오며 위원은 빨리 말에서 내려 항복하라 하고 외쳤다. 위원이 말을 채찍질하며 달아나는데 말이 갑자기 앞무릎을 꿇고 넘어지는 바람에 그대로 땅에 떨어졌다. 등연이 말을 달려 들어오며 창을 꼬나잡고 위원을 찌르려 든다. 그러나 창이 미쳐 들어오기 전에 시위 소리가 크게 울리며 등연이 말에서 거꾸로 떨어졌다. 이것을 보고 영포가 막 구하려고 들어오는데 대장 하나가 산언덕으로부터 말을 달려 내려오며 소리를 가다듬어 노장 황충이 얘 있다 하고 크게 외치고 칼을 휘두르며 영포에게 달려든다. 영포가 당해내지 못해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는데 황충이 승세를 타서 그의 뒤를 쫓으니 서천 군사는 대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황충은 일지군을 거느리고 위원을 구하고 등연을 죽인 다음 바로 영포의 뒤를 쫓아 그의 영체 앞에 이르렀다. 영포가 말을 돌려 황충과 다시 싸운다. 그러나 12합이 못되어 뒤에서 군사들이 일시에 몰려 들어왔다. 영포는 하는 수 없이 좌편 영체를 버리고 패군을 이끌어 우편 영체로 갔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영체 안의 기치가 전혀 다른 것이다. 영포가 크게 놀라 말을 멈춰 세우고 살펴보니 금갑과 금포를 입은 대장 하나는 바로 유현덕이요. 좌편에는 유봉, 우편에는 관평이 모시고 서 있었다. 현덕이 큰 소리로 호통쳤다. 영체는 내가 이미 빼앗았는데 내 어디로 가려 하느냐. 원래 현덕이 군사를 이끌고 뒤에서 접응하다가 승세를 타서 등연의 영체를 뺏은 것이었다. 영포는 영체들을 다 잃고 갈 데가 없어 산골짜기 소로를 통해서 낙성으로 돌아가려 들었다. 그러나 심리를 채 못 가서 좁은 길에 복병이 호련히 일어나더니 일제히 갈고리로 걸어서 영포를 사로잡아 버렸다. 이것이 웬일인가 하면 원래 위원이 스스로 죄를 범하고 속죄할 길이 없음을 아는 까닭에 장군을 수습해서 서촉 군사로 길을 인도해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영포를 만난 것이다. 위원은 곧 영포를 묶어서 현덕의 영체로 암령해 갔다. 이때 현덕은 면사기를 세워놓고 서천 군사 중에 창을 거꾸로 잡고 갑옷을 벗고 오는 자는 일체 살해하지 못하게 하되 만일에 해치는 자가 있으면 제 목숨으로 갚게 하고 또 항복한 군사들에게 깨달아 알아듣도록 말하되 너희 서천 사람들이 모두 부모 처자가 있을 것이니 항복하여 우리 군에 들기를 원하는 자는 군사로 받아들일 것이요 집에 가기를 원하는 자는 다 놓아보내겠다 라고 하니 이에 환성이 천지를 진동한다. 황충은 영체를 정돈한 다음에 바로 현덕에게로 가서 위원이 군령을 어겼으니 참에 마땅하다고 고했다. 현덕이 급히 위원을 부르니 위원이 영포를 암령에 이른다. 현덕은 위원이 비록 죄가 있으나 이 공으로 속죄할 만하다 하고 위원으로 하여금 황충에게 제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살해하라 명하고 이 뒤로는 서로 다투는 일이 없게 하라고 이르니 위원이 머리를 조아려 사죄한다. 현덕은 황충에게 중상을 내리고 곧 사람을 시켜서 영포를 장하로 암령해 드려 그 묶은 것을 풀어주고 술을 내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다음 그대는 항복하겠는가 하고 물었다. 영포가 대답했다.
이미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으니 어찌 항복하지 않겠습니까? 유기와 장임이 저와 생사를 같이 하자 맹세한 처지이니 만약에 저를 놓아주신다면 돌아가 두 사람을 달래서 항복하고 곧 낙성을 바치게 할 것입니다. 현덕이 크게 기뻐하며 즉시 의복과 말을 내어주고 낙성으로 돌아가게 하니 위원이 있다가 아뢰었다. 놓아 보내서는 아니 됩니다.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덕은 듣지 않았다. 내가 인이로서 사람을 대하면 남도 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오. 영포는 낙성으로 돌아가자 유기와 장임을 보고 자기가 한번 잡혔다가 풀려난 일은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10여 명을 죽이고 말을 빼앗아 타고 돌아왔노라고 말했다. 유계는 황망이 사람을 성도로 보내서 구원을 청하게 했다. 유장은 등연히 전사했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 황망이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상의했다. 그의 맏아들 유순이 자원에 나섰다. 소자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낙성을 지키고 싶습니다. 내 아이가 가겠다고 하니 그를 보호자해 줄 사람으로 누구를 함께 보냈으면 좋겠는가. 제가 가겠소이다. 한 사람이 나서는데 유장이 보니 곧 자기 장인인 오이였다. 낙부께서 가주신다면 가장 좋은데 누구를 부장으로 삼아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오이는 오란과 뇌동 두 사람을 천거한다. 그리하여 오이는 군사 2만 명을 거느리고 낙성으로 나갔다. 유기와 장임이 맞아들여 지난 일을 자세히 고하니 오이가 듣고 나서 적병이 성 아래까지 들어와 있어 대적하기 어려운데 공들의 고견을 듣고 싶소 하고 말하자 영포가 계책을 말했다. 이 일대가 바로 부강을 끼고 강물이 심히 급하고 적의 영체가 산기슭에 있어 지세가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 제가 5,000군을 거느려 괭이와 호미를 들려 가지고 가서 부강의 물길을 터놓겠습니다. 그러면 유비의 군사가 모조리 물에 빠져 죽고 말 것입니다. 오이가 그 계책을 조차 곧 영포로 하여금 강물을 터놓게 하고 오란과 뇌동으로 군사를 데리고 접응하게 했다. 영포는 영을 받고 물러나와 강물을 틔울 연장들을 준비했다. 한편 현덕이 황충과 위연으로 각기 영체를 하나씩 맡아서 지키게 하고 자기는 부성으로 돌아와서 군사 방통과 더불어 일을 의논하는데 문득 세작이 고한다. 동호 손건이 사람을 보내서 동천의 장로와 정의를 맺고 장차 감행관을 치려고 합니다. 현덕이 깜짝 놀란다. 만약 감행관을 잃으면 뒤쪽 길이 끊겨 내가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지고 말겠으니 장차 어찌하면 좋겠소. 방통은 맹달을 돌아보며 물었다. 공은 서촉 사람이라 지리를 잘 아실 터이니 한번 가서 감행관을 지켜보시겠소. 제가 한 사람을 천거해서 그와 함께 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도 실수가 없으리다. 현덕이 누구냐고 물으니 맹달이 대답했다. 그 사람이 기왕에 형주 유표 수하에서 중랑장을 지낸 일이 있으니 곧 남군 지강 사람으로 성은 곽이요 이름은 준이요 자를 중막이라 합니다. 현덕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맹달과 곽준을 보내서 맹관으로 가 그곳을 지키게 했다. 방통이 자기 처소로 돌아와 있노라니 물리가 들어와서 웬 손님이 한 분 찾아오셨습니다 하고 고하여서 영접하러 나가보니 그 사람은 신장이 팔척이요 용모가 뛰어나 비범한데 깎은 머리는 겨우 목을 덮었고 옷은 정제하지 못했다. 선생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으나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고 당상으로 올라와 침대 위에 번듯이 드러눕는다. 방통이 잠옷 의아해서 재산 물으니 그 사람이 좀 가만히 있어. 내 이제부터 공에게 천하 대사를 일러줄 테니 하고 말한다. 방통이 듣고 더욱 의아해서 좌우에 명하여 주식을 드리게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먹는데 겸손하게 사양하는 빛이 조금도 없다. 그는 실컷 먹고 나서 또 침상에 누워 자버렸다. 방통은 아무리 해도 의욕을 풀 길이 없어 사람을 보내서 법정을 청해 그에게 보여주기로 했다. 혹시 세작이나 아닌가 생각한 것이다. 법정이 황망히 이르자 방통은 나가서 영접하고
웬 사람이 하나 왔는데 여차여차하오. 라고 그에게 말하니 법정이 듣고 팽이연원이 아닌가 하면서 섬돌 위로 올라서는데 그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뛰어 일어나며 휴직, 헤어진 후 무사하오 하고 아른 척했다. 서천 사람이 옛 친구를 만나서 부강의 거친 물결을 잠재우고 마는구나. 필경 이 사람이 누구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